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그 속엔 진리를 향한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반대로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열과 선동입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동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교훈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선동에 휩쓸려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가?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 아테네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동가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의 두려움과 분노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저들이다. 군중은 분노했고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은 채 그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맙니다. 찬란했던 고대 아테네의 몰락은 단순한 외부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퍼진 분열과 선동이 바로 그 원인이었지요.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선동의 흔적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선동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선동이라는 도구로 한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당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히틀러는 대중의 두려움과 불만을 이용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오직 맹목적인 충성심만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국가나 국민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온 국민을 선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의 말솜씨나 카리스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선동의 천재 요제프 괴벨스가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선전의 힘을 통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는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 편견과 증오를 키웠고 거짓 정보를 대중에게 퍼뜨리며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독일 국민의 대다수가 광신도가 되어 맹목적으로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했으며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등 여러 범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퍼지는 거짓말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독일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그릇된 사상과 행동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독일에 남은 거라고는 파괴와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선동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상은 군중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은 곧 증오와 공포로 변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군중의 분노를 자극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지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외치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회에는 절망과 혼란만이 남았으며 공포 정치로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지도자는 정의와 평등을 외쳤지만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수많은 희생자의 것입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인 군중은 이성을 잃고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인 군중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질서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평범했던 삶이 파괴되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서 선동가들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독재자들은 언제나 군중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온갖 거짓된 말과 잘못된 정보들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서로가 적이 되고 편을 나누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국민들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날 선동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로 연결되었고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선동가가 선동을 했다면 지금은 다수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 거짓된 정보를 만들고 일반 시민들은 거짓된 정보인지를 모른 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그중 어떠한 정보가 진실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과거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대량 살 상무기를 보유한 악으로 규정하며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대량 살 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침공의 정당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 거짓된 정보는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접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는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분노를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는가? 진실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선동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찾는 일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나 그중 얼마나 진실인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정보를 믿는가? 그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탐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진실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동가들의 선동을 알아차리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관점을 경청하십니까? 오늘날 진실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독재자나 선동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과 조작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소위 댓글 부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거짓을 퍼뜨리고 여론을 조작하며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거짓 정보는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와 우리가 남기는 댓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거짓 정보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찾는 일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는 내일의 그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잡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미래 세대는 거짓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일을 위해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선동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과 책임은 우리가 선동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정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실과 거짓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